서울 외곽 골목 끝 낡은 포장마차 하나가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비닐 천막을 사정없이 흔들어댔고 형광등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포장마차 아주머니 박순자는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오늘도 별로 안 팔렸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 남은 국밥 한 솥을 바라봤어요. 이미 대부분의 반찬통들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국밥만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몇 명 안 와서 국밥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차라리 버리는 게 나을까 싶었지만 하루 벌어먹고 사는 처지에 음식을 버린다는 건 너무 아까웠거든요. 순자는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왔고 국물을 우리느라 몇 시간을 서 있었는데 정작 손님은 10명도 안 왔어요.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는데 마치 몸이 아픈 사람처럼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죠. 가로등 불빛 사이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죄송한데 혹시 국밥 한 그릇 남았을까요? 목소리는 나직하고 쉬어 있었는데 어딘가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왔습니다. 남자는 60대 정도로 보였는데 옷차림은 허름했지만 자세는 곧았어요. 낡은 점퍼에 색이 바랜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진중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백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가스도 끄고 정리를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손님을 받아야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앉으세요.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순자는 마음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플라스틱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순자는 다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국밥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을 넉넉히 붓고 밥도 적당히 말아서 예쁘게 담았어요. 김치와 깍두기도 새 접시에 담아서 함께 내어놓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따뜻한 물 한 잔도 가져다 주었죠. 많이 추우셨죠?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순자의 따뜻한 말에 남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놀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김정호는 숟가락을 든 채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국밥 한 입이 입안에서 퍼지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맛, 이 따뜻함이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50년도 더 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끓여주시던 바로 그 국밥의 맛이었어요. 이상하네. 이 맛이? 정호는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흘렀는데 왜 지금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평생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정호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정호에게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셨습니다. 우리 정호 든든하게 먹고 학교 가야지라고 말하시면서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손님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러세요? 맛이 이상한가요? 혹시 간이 안 맞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어요.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국밥을 한 숟갈 뜰 때마다 어머니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국밥을 끓이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 맛이었는데 정호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리웠고 따뜻했던 어린 시절이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정호는 사업가로서 성공한 후에도 계속 어머니의 국밥 맛을 찾아다녔어요. 유명한 국밥집, 할머니가 하는 작은 식당, 심지어 고급 한정식집까지 가봤지만 어머니의 그 맛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드디어 찾은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호는 당황해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수십 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 항상 강인해야 했던 자신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떠나셨어요? 정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 임종도 지키지 못했던 후회가 밀려왔어요. 마지막에 어머니가 해주고 싶어 하셨던 국밥도 먹지 못했던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국밥 드시고 좀 나아지길 바랄게요.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는 따뜻한 음식이 도움이 되거든요. 정호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국밥을 끝까지 다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까지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었어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추운 밤에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호는 깊이 인사를 하고 포장마차를 떠났습니다. 명함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다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맛이었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어요. 다음 날 오후 포장마차 주변 분위기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골목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명, 3명으로 늘어났어요. 모두 비슷한 옷차림에 진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했어요. 새벽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들로 국물을 우리고 반찬들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주변을 맴도는 게 신경 쓰였어요. 뭔가 이상한데.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김치를 썰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하나둘씩 골목 앞에 멈춰 서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차가 도착했을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2번째, 3번째 차까지 나타나니까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국 5대의 검은 세단이 일렬로 주차되었어요. 세상에, 뭐지? 무슨 일이야? 순자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뭘 잘못했나 싶어서 불안했거든요. 세금을 제때 못 낸 것도 아니고 영업 허가도 다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무슨 일이야?
저 차들 뭐야? 혹시 순자 씨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차 문들이 동시에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예의 바른 태도였고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고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왔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젯밤 늦게 이곳에서 국밥을 드신 분이 계셨나요? 어젯밤요? 순자는 어젯밤에 그 손님을 떠올렸어요.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 남자 말이었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신가요? 늦게 오셔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남자는 더욱 정중한 태도로 말했어요. 저는 김 회장님의 비서실장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이곳 국밥을 드신 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순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회장이라니, 그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회장이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먼저 와서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동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주변의 구경꾼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세단들과 정장 입은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완전히 시끄러워졌거든요. 아이들까지 나와서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남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제안이라니. 저는 그냥 국밥이나 파는 사람인데 무슨 제안을 하신다는 건지. 포장마차 앞에 간이 의자들을 여러 개 놓고 이동진을 비롯한 정장 입은 남자들이 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했고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것처럼 신중했어요. 순자는 이런 상황이 어색해서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어젯밤 이곳에서 국밥을 드셨는데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동진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회장님께서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어제는 사무실에서 한참을 우셨거든요. 저희도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국밥 한 그릇 드린 건데 별거 아닌 일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돌아가신 어머님이 해주시던 국밥 맛과 똑같다고 하셨어요. 이동진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그 맛을 찾아다니셨는데 어제 밤에야 처음으로 찾으셨다고 하더군요. 이동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순자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어머님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회장님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국밥을 끓여서 학교 보내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회장님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어머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셨다고 해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제 그 손님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회장님께서 제안이 있으십니다. 이동진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강남에 있는 저희 건물 1층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식당을 열어보시는 게 어떠냐고 하시네요. 식당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포장마차나 하는 사람인데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요리를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활비 벌려고 시작한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동진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찾으시던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거든요. 아주머니의 정성,
그 따뜻한 말입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말을 보탰습니다. 직원들도 고용해드리고 필요한 설비나 자금도 모두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머니의 국밥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동진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내일 다시 이곳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때까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이 웅성웅성거렸어요. 순자 씨, 대박이네. 이런 일이 정말 있는 거야? 부러워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회장님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리스크는 저희가 부담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동진이 안심시켰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포장마차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식당을 해.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학력도 없고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포장마차였는데 갑자기 식당을 하라니 부담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두 궁금해했고 격려의 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검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어제처럼 많지 않았고 정호가 혼자 내렸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어요. 위압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호는 깊이 인사를 했어요. 제가 평생 찾던 맛이었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말입니다. 순자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회장님이시라니. 어제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된 것뿐이에요. 정우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서 어머니의 따뜻함을 잊을 수는 없잖아요. 그 소중함을 아주머니께서 다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정호는 품에서 정성스럽게 봉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읽어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순자 아주머니께 어젯밤 아주머니의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었고 추억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담긴 그 한 그릇이 제 인생을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끓이던 맛인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별거 아닌 것이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정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어머니의 사랑,
그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정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순자가 정호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강남 한복판의 작은 국밥집이 문을 열 준비를 마쳤어요. 가게 이름은 어머니의 국밥이었습니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고 인테리어도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물씬 났거든요. 정호는 모든 과정에서 순자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도움만 드릴 뿐입니다. 주방 설비도 순자가 쓰던 방식에 맞춰서 설치했고 테이블과 의자도 포장마차의 정겨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선택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순자가 편안하게 요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순자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국물을 우리기 시작했어요. 포장마차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뼈를 푹 끓이고 양념을 정성스럽게 넣어서 깊은 맛을 내었죠. 반찬들도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정식 오픈 전인데도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정호가 입소문을 낸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에요? 첫 번째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이 직접 투자했다는 곳이 여기죠?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언제 인터넷에 올라갔는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호의 직원 중 한 명이 개인 블로그에 이 이야기를 올렸던 것이었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회장의 마음을 움직인 기적의 국밥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것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저도 국밥으로요. 혹시 포장도 되나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순자는 정신없이 국밥을 끓이고 담았습니다. 포장마차 때와는 달리 넓은 주방에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도와줘서 훨씬 수월했어요. 새로 고용된 직원들은 모두 요식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정호는 그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아주머니에게서 배우세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7시쯤이면 정호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갔어요.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단골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장님, 따로 자리를 마련해 드릴까요? 직원이 물어봤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정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맛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 소중함을 잊으면 안 되죠. 어느 날은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호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너무 서툴러서 손님들한테 미안해요. 서비스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머니, 그게 아니에요. 정호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거든요. 아주머니의 정성,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서비스예요.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순자는 행복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국밥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의 국밥은
이미 강남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음식 블로거들이 다녀갔고 방송에도 몇 번 소개되었어요. 연예인들도 몰래 찾아와서 국밥을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같이 나와서 국물을 우렸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거든요. 아주머니, 요즘 많이 바쁘시죠? TV에도 나오시고 유명해지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바쁘긴 하지만 좋아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즐거워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호가 고용해준 직원들은 모두 성실했고 순자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주방에서는 박민수라는 젊은 요리사가 순자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요리학교를 졸업한 자신이 포장마차 아주머니에게 뭘 배우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주머니, 저는 기술만 배웠는데 아주머니께서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네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국밥 하나 끓이는데도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홀에서는 이영이라는 경력 있는 서빙 직원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영희도 처음에는 그냥 일터라고 생각했는데 순자의 따뜻함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집은 다른 곳과 달라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서 정호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이 일이 좋거든요. 순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국밥을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이런 기분은 포장마차에서 혼자 할 때는 몰랐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셨을 겁니다. 아주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포장마차에서 혼자 일할 때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순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직원들도 순자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누가 아프면 서로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순자의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여기서 일하면서 요리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영희도 덧붙였어요. 저도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돈 벌려고 일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정호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식당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업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국에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순자도 정호도 부담스러워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촬영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촬영팀이 며칠 동안 가게에 머물면서 모든 과정을 담았어요. 순자가 새벽에 나와서 국물을 우리는 모습, 정호가 매일 아침 조용히 국밥을 먹는 모습, 손님들이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순자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늦은 시간에 찾아온 손님에게 국밥 한 그릇 드린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정호의 인터뷰 차례가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돈도 명예도 많이 얻었죠. 큰 회사도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더군요. 그게 뭔가요? 진행자가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따뜻함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온기 말이에요. 정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날 밤 순자 아주머니의 국밥 한 그릇이 저에게 그걸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른 후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어 하신 게 국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 마지막 국밥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를 15년 동안 안고 살았는데 순자 아주머니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다큐멘터리에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담겼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곳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그냥 음식점이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거든요. 아주머니의 국밥을 먹으면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먹던 그 맛이 나요. 직원들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민수는 말했어요. 저는 요리학교에서 기술만 배웠는데 여기서 진짜 요리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라는 걸 배웠거든요. 영희도 덧붙였어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방송 후에 어머니의 국밥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외국 관광객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순자와 정호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정호는 매일 아침 국밥을 먹으러 왔고 순자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 손님들을 보내고 나서 정호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따뜻한 마음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회장님. 순자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제 국밥을 좋아해주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혼자였던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 몰랐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정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에 그 국밥 한 그릇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삶의 의미였거든요.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국밥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쁜 직장인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국밥을 먹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따뜻한 맛 속에서 각자의 추억과 감동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만든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